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초여름 나들이 객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붐볐다고 하는데요.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빗길 교통사고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7, 8월 교통사고가요, 평소보다 7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빗길 운전이라고 합니다. 빗길 운전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안전운전 해야겠죠. 평소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 운전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차간 거리는 평소의 1.5배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급브레이크보다는 약한 브레이크를 수시로 밟는 게 더 좋고요. 또 물보라로 인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전조등은 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요,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폭염에 소나기에 높은 습도에 거기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입맛을 잃게 되면요, 건강엔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국시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살아줄 이 밥도둑, 바로 경북 의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소박한 한 끼도 맛있게 즐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 그러나 온몸이 녹아낼 것 같은 무더위로 식욕은 사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럴 때 식리 밖으로 도망간 입맛도 가뿐히 살려내는 1등 공신이 있다는데요. 수많은 메인 메뉴들을 제치고 밥상에 2인자를 노리는 여름철 밥도둑. 아삭한 식감까지 맛있는 그 이름 장아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장아찌개 미다스손을 찾아갔는데 아침부터 분주하게 뭔가를 수확하고 있는 주인공 홍영숙 씨. 무성한 나무 사이에서 뭘 그렇게 따고 계시는지요? 여기 우리 가죽 나물입니다. 맛있어요. 밥도둑이에요. 무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선 가죽나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참중나무 잎이 오늘 만들 장아찌의 주재료. 예로부터 지져먹고 볶아먹고 무쳐먹는 별미 중에 별미로 통했다는데요. 그런 가죽나물로 장아찌를 담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요 새순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따야 돼요. 이렇게 따면은 가죽을 이렇게 보면은 참 보드라워 보이죠. 이거 이대로 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들고 당기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게 보드라보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요래 들고 가죽 따듬는 거는 들고 딱 당기면 떨어지는 데만 해야 돼요. 그 뒤에는 넣으면 안 돼요.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선 거친 잎들은 과감히 버리고 여리고 보드라운 새순만 골라 담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좋은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건 장아찌를 담을 때도 예외가 없는 법이죠. 무엇보다 무농약 자연농법이 가능하니 더욱 안심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데 하나가 800g이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심어가 해보자고 둘이가 열과 성을 다해가 이 정도로 한 4년째 내가 하는데, 이러니까 남 주기도 좋아요. 샀는 거는 손에 오그려지는데 내가 밭에서 하니까 덤도 좀 주고 집에 오시면 조금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봐도 너무 깨끗하고 보시다시피 풀을 손으로 다 뽑아야 되고, 정말 몸에 좋은 겁니다, 이거는. 가죽나물의 남다른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긋한 맛도 맛이지만 효능까지 만점.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즐기기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서 씻고 또 한 번 더 씻고 그래 쫙 물 딱 빼가 이래 내려놔 놓으면은, 요 기술은 버쩍 말라 보면 쓰레기 냄새가 안 돼요. 요 말리는데 붙어 앉아 있어야 돼. 또 털고 또 털고 이래 그거를 잘해야 보드랍고 너무 맛있고 이렇게 되네요. 잘 씻어서 건조하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역시나 장아찌의 맛을 좌우하는 건 양념의 황금 비율. 이 과정에서도 일반 고추장 장아찌와 다른 이곳만의 남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동안 푹 구워낸 찹쌀죽에 복분자가 들어간 고추장까지 그 귀한 걸 아낌없이 넣어주는 저 과감한 손길. 복분자가 몸에도 좋으니까 좋지요. 특히
어디가 복분자 고추장과 음식 하는 데는 잘 없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저희 집에 재배를 하니까 복분자 고추장을 하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 숙성 방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가족나물 장아찌도 40년 베테랑 주부 앞에선 올킬입니다. 아무리 잎이 좋아도 한 달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1년 내백에 두고 요즘은 저장성이 좋잖아요. 김치냉장고에 1년 두고 지금 가면 지난게 욕심내고 도나 사는 사람은 아직 반통 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장성이 좋잖아요. 반찬 해먹는데 요즘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바쁘기 때문에 요즘은 여자들 손 빌리면 안 돼요. 우리 그치 장아찌 반찬 한 사람 하고 사먹고 돈 버린 사람 버리고 이래 살아야지. 야야 니 왜 내 반찬 안 해주는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밥상 트렌드까지 줄줄 깨고 있는 홍영숙 씨. 그녀가 자신에게 추천하는 여름철 맛간 별미도 살짝 공개할게요. 피를 맑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미나리를 설탕과 1:1 비율로 섞어주고 잘 숙성해주면 효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담가뒀다가 갈증 날 때 마셔도 좋고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꿀팁도 얼른 적어두자고요. 그 외에 각종 장아찌들은 뭐가 있나 좀 살펴볼까요? 의성에선 빠질 수 없는 마늘과 함께 무와 고추까지 팍팍 넣은 일명 삼색 장아찌. 이런 짭조름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더해진 장아찌는 특별한 메인 메뉴 없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올 여름 내내 밥상 위에 올려보면 좋겠죠? 장아찌 몇 가지만 있으면 연애 주부들 입맛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닐 터. 고기쌈과 함께 즐기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요. 환상궁합이 따로 없는데요. 이곳에선 맛있는 장아찌로 상차림을 해주니 인근에서 고기를 구입해 찾아오는 단골들이 꽤나 많다는군요. 군침도는 그 맛은 어떤가요? 장아찌로 먹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 장아찌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에게 택배로 이제 줬더니 맛있다고 해서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장아찌를 받아볼 수 있다지만 이왕 온 김에 한아름 챙겨가는 센스. 직장을 다녀서 담가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 집에도 먹고 또 친정 엄마도 갖다 드리고 그러려고 자주 종종 사러 와요. 무마늘 이거 고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집에서 삼겹살이나 이런 거 구워 먹을 때 느끼함 없앤다고 먹어봤더니 애들도 잘 먹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면 항상 사가는 거고요. 요번에 여행 가거나 할 때 조금씩 담아 가갖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사갑니다. 불 앞에서 요리하기 힘이 떨어지는 여름철. 간단하게 차려내기만 하면 집 나간 입맛도 금세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밥도둑 장아찌, 아삭하게 맛있게 즐기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손맛으로 담아낸 밥생이 2인자 장아찌, 이제는 1인자로 대접해 주자고요. 네, 정말 입맛 없을 때 냉장고를 열었는데 별다른 반찬 없을 때는요. 그냥 찬물에 따뜻한 밥 말아서 거기에 장아찌 하나 얹어 먹으면 그 맛 다들 아시죠? 입맛이 없다면 혹시 더위에 지치셨다면요. 이 제철 맞은 식재료로 담근 장아찌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원도를 찾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동양화가 캐롤라인의 강릉 스케치 지금 따라가 볼까요? 파란 눈에 금발머리. 하지만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네덜란드에서 온 캐롤라인을 만나봅니다. 강릉의 한 갤러리 카페.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와본 강릉의 매력에 푹 빠져 다시 찾아왔다는 그녀는 동양화가 캐롤라인입니다. 남편도 선뜻 그녀의 여정에 동행했는데요. Hi, hello. Nice
to meet you. Yeah, I'm Minjong and I'm Caroline. Caroline, yes, and I'm Rob. Rob, yeah, glad to meet you. Painter. I paint. 사업하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지 3년째라는 캐롤라인. 네덜란드에서 미대를 졸업한 뒤 25년 전 동아시아로 건너왔는데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동양화를 쭉 공부해왔습니다. 청아하고 단정한 그녀의 작품들, 한국의 궁궐, 사원 등 우리의 자연과 문화가 주된 작품 소재죠. And Caroline, why do you start Oriental painting? Because we moved to Asia 25 years ago. I always liked the Oriental painting, the minimalism, the colors. It's different than the painting we do in the West. And yeah, I like to learn more and to make a mix of my Western skills and Eastern painting. 오늘 캐롤라인은 강릉의 문화와 민속, 그리고 강릉 출신 여성들의 예술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자수박물관. 한국의 전통미, 특히 강릉 특유의 고전미에 관심이 높습니다. Yeah. This design is very unique. It originated in Gangnam province about 2 or 33 years ago. In Joseon, the last part of the Joseon dynasty. Dynasty. This is look the design pattern. Okay? Very modern. Yes. Abstractive. Okay. Minimal art. Minimum art. 동양의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굽이굽이 대관령 아래에 자리한 강릉 지역 평범한 안악들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다니 작가에겐 감동 그 자체입니다. Yes, I like very much, especially the symbolism in the works. Yeah, and also the colors. Yeah, it's very much nature inspired, and yeah, you can see the things from Gangneung in the works, and yeah, and it's so old and yeah, still there. It's amazing. Yeah, really nice.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오죽헌. 신사임당이랑 율곡이에 대한 박물관이 이제 오죽헌에 있어서 오죽헌 박물관에 가서 이제 신사임당이 어떤 분인지 또 율곡이가 어떤 분인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캐롤라인이 발길이 향한 곳은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있는 전시장. 화가답게 조선의 여류 화가 작품이 가장 궁금했나 보네요. Very real. So some insect crawl. Oh, really? Yeah. To bite the. Oh. Yeah. So then it damages the painting, or? Yeah. 먹음직한 수박과 탐스런 가지, 한가로이 날아든 나비와 꽃과 곤충들, 섬세한 필선과 고운 채색이 돋보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예술가의 작품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걸음을 옮긴 곳은 선교장. 조선시대 사대부를 대표하는 99칸의 가옥인데요. 우리나라 최고로 손꼽히는 고택 중 하나인 선교장의 정원과 가옥 형태에 캐롤라인이 관심을 부쩍 보입니다. 시간을 멈춰 세워 풍광을 담는데요. And how is the view in this area? Oh yeah, beautiful. I love the lotus ponds and then the pine tree and the line of the roofs there. Yeah, it's amazing. So All those pine trees here. I agree. Yeah, lovely. And take a picture. Yeah. To make a lot of pictures to remind us. 요즘 말로 득템을 한 것 같죠? 선교장 풍경이 머지않아 작품으로 표현될 것 같네요. 가장 오래 머물며 아이처럼 눈을 반짝인 캐롤라인. 한국의 궁궐을 좋아하듯 오래된 전통 가옥에 관심이 많은데요. 부창부수 캐롤라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do you feel? Yeah, I find it very interesting actually.
But it looks so small for me, you know, because I'm a bit taller now, and how can they live in such small places? Difficult to imagine. But it's good to see the kitchen there. I see the rice cooker, so all basic foods are there, which is good. 기능을 살리면서도 자연의 멋을 놓치지 않은 한옥의 아름다움. 가만히 앉아 바라만 봐도 옛 이야기가 들려올 것만 같은데요. 휴식 같은 영감을 얻습니다. 연못 위의 정자 활래정을 찾았습니다. There is a wonder there. So this is for the winter time. That part is the summertime. I already told you. The stand built on the pond. Very cool. 관동팔경을 지나던 풍류객들이 흠뻑 취해 시를 짓던 곳. This is a 5-star hotel. Yeah. Oh, 7-star. 한적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유독 좋아한다는 캐롤라인. 오늘 둘러본 강릉의 곳곳이 작품 활동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겠죠. Yes, because it's very quiet. I always try to put something quiet in my paintings because life is already so hectic and busy, and I think people need some rest, need some nature. People really need nature to get energy and. 헌안설원 생가로 향하는 길. There is a play about 헌안설원 story. 조선 중기 시인이었던 헌안설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어쩌면 헌안설원의 예술 세계가 캐롤라인에게도 잘 전해졌을 듯 싶은데요. 오늘의 여행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런 곳입니다. Yes. I got a lot of inspiration, and I like the idea of the black bamboo and also the roofs and maybe some pine trees. It all will be nature, maybe some roof lines. I think next week I will start to paint, and we will see. 오늘 강릉에서 얻은 영감과 기분 좋은 설레임은 캐롤라인이 내년 강릉에서 열게 될 전시회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해지네요.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조선이 여인들에게 요구했던 수동적인 역할 대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자 했던 헌안설원. 동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캐롤라인. 닮은 면이 많습니다. How was your impression of this tour?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showing me all this national heritage, and I really liked it. I didn't know there was so much to see in Gangneung, and I love the buildings and the nature and all the things you showed me, and I think it gives me a lot of inspiration to make some nice paintings while living in Korea. And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I really enjoyed it. 늘 곁에 있어 우리 것의 귀중함을 잠시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강릉의 자연, 강릉의 문화에 푹 빠진 캐롤라인이 표현한 강릉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던 장맛비가 오늘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전부 끝난 건 아닙니다. 내일까지는 30에서 많게는 80mm 정도의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 후반까지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높은 습도 속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쾌지수 역시 높은 만큼 몸과 마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남 지역에서요, 가장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 곳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영암인데요. 그중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영암의 하정웅 미술관입니다. 예술의 향기가 넘실대는 영암으로의 우아한 맛을 지금 떠나보시죠. 영암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 세계 각지 여러 장르의 작품들과 지역 작가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하정웅 미술관으로 떠나봅니다. 월출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고즈넉한 구린마을에 자리한 하정웅 미술관. 한옥 그리고 도기박물관과 더불어 삶의 쉼을 주는 공간으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정웅 미술관인데요. 야외에도 설치 작품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저를 반겨주는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만나보시죠.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미술관이 있다는 것에 한 번, 그 규모와 가치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이곳. 지역민들은 물론 영암을 찾는 이들에게도 사랑받는 미술관인데요. 예술과 영암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이곳에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기대가 커집니다. 이곳이 바로 동각 하정웅 선생의 미술관이잖아요. 제가 딱 둘러보니까 정말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영암이 고향이신 제1교포 하정웅 선생님께서 우리 미술관에 3,700여 점 기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이 그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미술관을 만들고 1년에 2, 3회에 걸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화가의 꿈을 갖고 있는 컬렉터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미술관이 탄생된 겁니다. 기증을 이어온 지도 25년째. 그간 단 한 점의 작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미술 작품 중에 이게 좀 특별하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가 특별하죠.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그 중에서도 하정웅을 그린 이 작품은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그림은 연필로 그린 작품인데요. 하정웅 선생님의 결혼 사진을 가지고 이 조덕형 교수가 그려낸 거죠. 연필로. 직접 연필로? 네, 연필로. 그래서 하정웅 선생님이 모델로 있습니다만 60년대 제1교포의 결혼 풍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찍은 사진하고 자기 둘째 아들의 100일 사진을 2장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가족도를 그려낸 겁니다. 저희 제1교포의 결혼 풍속도를 보면 공단 치마에 조화를 들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다른 미술관에서 보여줄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수집 혹은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 3,700여 점의 작품을 모두 볼 수는 없기에 1년에 2~3번 나누어 전시가 이뤄지는데요. 이곳의 최고의 자랑은 다양한 장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와 혼이 담긴 문화예술의 진가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련 없이 내놓은 작품들이죠. 전시관 입구에서는 하정웅이 직접 그린 염원이라는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기별로 지역작가 기획전도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암 출신 이강하 작가의 추모전이 준비됐습니다. 이강하 작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강하 선생님께서는 1953년 영암에서 태어난 사실주의 화풍을 그린 작가입니다. 이번에 이제 최초로 저희 미술관에서 초기 작품가하고 가장 말년에 그렸던 영암을 그린 작품들로만 이렇게 소개를 처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암을 나타낸 작품들 중에 이 작품 정말 좋다, 몇 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강하 선생님 월출산의 사계를 그린 작품이 있고요. 화폭에 담긴 영암의 사계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영암 그 월출산과 영암의 봄의 풍경들입니다. 위에 보시는 작품들이 가을의 풍경들이고요. 네. 밑에 보면 겨울의 풍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영암 출신의 작가가 그린 영암의 풍경. 예술을 사랑하고 영암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반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는데요. 오늘은 영암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은 귀촌인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영암 관련한 이 작품들 쭉 둘러보셨잖아요. 네. 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의 어떤 그 작품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모든 게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욕심나요. 그래서 저도 미술을 하고 싶어요. 이강하 작가가 7, 80년대에 고향 영암을 그린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건데요.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도의 향토적 풍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영암을 표현한 그림들을 쭉 둘러보고 계셨는데 이 중에서 이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다 하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영암을 잘 표현해준 그 시골 풍경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준 풍경화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풍경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낸 작품들. 이곳 미술관과 잘 어울리는 그림들이죠. 투혼의 예술을 펼쳤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미술관 벽면 가득 걸려있다면 닦은 조각품들로 가득한데요. 야외에 있는 조각 작품도 전부 하정웅 선생님이 기증하신 작품이에요. 미술관을 둘러싼 멋스러운 조각 작품들. 이뿐만 아니라 근처 도기박물관에도 하정웅이 직접 수집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기증하는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움을 나누려는 봉사였고 그 봉사가 그에겐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득 담은 미술관 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도심에서의 활력 넘치는 그런 시간도 좋지만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하는 전시관 나들이도 좋겠습니다. 영암으로 놀러오세요. 예술을 나누는 사랑방이자 영암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하정웅 미술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길, 오래도록 그 자리를 오롯이 지키는 역사 깊은 곳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네, 농촌 지역에 저렇게 멋진 미술관이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고흥만 봐도요, 남포미술관, 도화원 미술관이 있고요. 또 연홍도에 터를 잡은 연홍미술관 등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매번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를 제공하니까요. 시간 나시면 우리 지역에서 품어나는 그런 예술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주시를 휘감고 도는 금강에서 이 이색만점 레포츠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여름하면 레포츠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레포츠는요, 물보라를 뿜어내며 물 위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매력 만점 레포츠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하얀 물살을 가르며 금강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장규덕 고고싱! 세상엔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뜨세요. 근데 저기 지금 계신 분은 무게가 좀 나가시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 물을 한 대접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름을 즐겨라! 금강을 질주하라! 수상스키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죠. 공주시 반포면 청백대교 아래를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가 더없이 반가운 계절입니다. 야,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 그래도 저 뒤로 보이시죠? 더 시원한 강가를 걸으니까요. 땀도 씻고 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영복은 왜 가져오러 가신 거예요? 아, 그 수영복 오늘 다 쓸 일이 있지. 어떤 거? 수영은 못 하는데 여기서? 아. 혹시 저거? 야! 이호! 이야, 무리를 날아다니는 모습 멋지죠? 여름이면 수상스키 성지가 되는 곳, 웰컴 투 금강! 요즘 수상스키 좀 탄다는 분들은 매일같이 이곳으로 출근을 하신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 금강에 또 이렇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네요. 네, 여기는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생긴 지는 한 15년 넘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수상 스키하고 웨이크보드, 이제 수상 물놀이기구, 바나나 보트, 플라이 피시, 땅콩 같은 거 즐길 수 있습니다. 로프를 쥐고 무리를 활주하는 수상스키. 여름철 스릴과 재미를 만끽하기에는 이만한 레포츠가 없습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밸런스가 좋아지고 하체부터 뭐 허리, 상체 다 전신 운동이 다 됩니다. 수상스키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수상스키 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전문 강사, 관련 장비들은 잘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슬라롬 스키라고 스키거든요. 네. 이제 한 발로 타는 거예요. 아, 스키인데 양쪽 양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처음 이제 한 발로 타기 위해서 양발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발로 타는 거예요. 아, 이게 겨울 스키와의 차이구나. 예. 스노우보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건 비슷하네요. 네, 이건 비슷해요. 네. 이거는 이제 배 뒤에 파드 웨이크를 이용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 기술을 해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지는 않겠네요. 예, 좀 많이 타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여름이면 하루가 멀다고 금강으로 달려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자주는 못 오고요. 저도 이제 생계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들어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4-5번? 일주일에? 네네, 4-5번, 4-5일 일주일에? 저는 잘 못와서 한 3-4일 정도. 이야, 아니 일주일에 그 정도 온다는 거는 그만큼 재밌고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상스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나만의 성취감을 얻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은 운동. 운동이 되게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들하고도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또 힐링도 되고. 네, 물만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좀 힐링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보면 옆에 산도 있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좋습니다. 자자, 긴말은 이제 접고 달려볼까요? 수온도 적당하고 바람도 세지 않으니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경력 4년차의 수상스키어. 이게 바로 한 발로 타는 슬라롬 스키. 오늘 제대로 실력 발휘해봅니다. 이야, 우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까요? 보면서도 놀랍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오, 야. 예. 샤. 짜짜짜. 야, 아까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되게 커 보이는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그 물살을 가릴 때 그 느낌은 어때요? 그 기분? 저희가 짜릿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슬라롬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수면을 제가 가른다고 했었을 때 저 혼자 타는 운동이잖아요. 누가 잡아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를 그 성취감도 좀 있고. 로프 하나의 의지에 물 위에서 균형을 잡고 스피드를 즐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금강의 절경이 보이고 시원한 강바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도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느낌은 시원한데요. 조금 섭섭합니다. 아쉬움도 많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온 게 아쉽습니다. 수상스키가 체력 소모가 상당해서 여성분들이 배우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기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야, 그림 예쁩니다. 그림이 딱 좋아요, 딱 좋아. 지금 뒤쪽으로 녹음이 짙은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한 쌍의 커플이신 거죠? 연인이신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아, 부부예요? 예. 부부가 함께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스키는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는
물을 워낙에 무서워해서 뭐 같이 왔다가 스키를 실패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간 적도 많이 있는데 우연하게 이 스키장에 왔다가 코치님이 코칭을 잘 해주셔갖고 한 번 물 위에 부상을 했는데 그때 그 스릴이나 쾌감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까지 타고 있는 겁니다. 직접 이제 같이 해보시니까 또 어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얘기도 많아지고 또 서로 배에 타서 봐주면서 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즐겨도 좋은 수상 스키. 저도 오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배가 가면 본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1번이 가슴이 무릎에 가서 살짝 닿는 느낌. 자, 2번은 그대로 끌려가서 앉으세요. 그냥 그대로 앉으면 뜬 거예요. 이제 물에 떠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예, 가고 예. 예, 이 상태로 타시면 돼요. 오, 이야. 예. 과연 제가 물 위에 뜰 수 있을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기본기를 배우고 이제 강으로 즐겨. 긴 봉을 잡고 물 위에 뜨는 연습을 반복해서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1차 실패. 두 번째 도전 만에 잘 보세요. 제가 물 위를 달렸습니다. 야, 여러분 보셨죠? 위로 쭉 따라서 올라오는 거. 물 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우후! 이제 줄에 도전합니다. 줄! 이야, 벌써 자세가 딱 나오지 않나요? 저도 러프를 잡고 수면을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다 뜨세요. 근데 저기 지금 계신 분은 무게가 좀 나가시기 때문에 조금 힘을 많이 쓰세요. 힘만 빼시면 줄도 바로 뜰 수 있어요. 와, 시원합니다. 이 물속이라서 시원한 게 아니라 물 위를 달리는 이 나르는 이 기분이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수상 레저가 좋다. 온몸이 흠뻑 젖어도 즐겁기만 합니다. 여름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금강을 찾는 사람들, 바로 이 시간이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이자 금강이 안겨주는 여름 선물입니다. 이렇게 쉬어서 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 쌓였던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좀 이렇게 더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나에게 있어 수상 스키란 술이다. 왜요? 끊을 수가 없어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뜨거운 태양도 두렵지 않다. 여기 금강을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려한 금강을 두 눈에 담으며 시원한 물살을 가르는 시간. 짜릿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도 수상 스키에 도전해보세요. 정말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시원함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물에서 하는 스포츠는 뭐니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레포츠를 이용하실 때는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 강물 위를 시원하게 달려봤으니까요. 이제는 다소 출출해진 배를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닭은요, 뭐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지만요. 여러분은 뜨끈뜨끈하게 즐기는 닭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시원하게 즐기는 닭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지금 화면 보시고 선택해 보시죠.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보양식의 계절이 왔습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 힘을 다하는 가정을 위한 스페셜 보양식. 그리 어렵지 않다고요. 남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특별한 한 끼. 지금 배워봅니다. 남편을 위한 보양식을 배우고 싶은 첫 번째 의뢰인.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전라북도 정읍의 농가를 찾았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저희 애들 아빠가 논밭으로 물 데려 다니고 농작물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력도 떨어지고 몸도 많이 허해진 것 같아서 보양식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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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떤 음식들을 주로 평소에 좋아하시던가요? 주로 야채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육고기로는 닭고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소에는 마늘을 참 많이 먹어요. 자, 이제 보양식 재료를 준비하러 가볼까요? 남편의 넘버원 식재료 365일 삼시세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마늘 제일 먼저 준비해두고요. 들판에 쑥쑥 자라는 채소 빼놓을 수 없죠. 재료 준비는 끝! 남편을 위한 오늘의 보양식 무엇일까요? 이제 마늘이 들어간 흑미계탕이거든요. 그래서 마늘, 흑미, 닭. 간단하네요. 예, 간단하죠. 요즘은. 바쁠 때 언제. 그러게요. 예. 면역력을 강화시켜 보양식에 빼놓을 수 없는 마늘과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풍부한 흑미. 여기에 보양계에 빠질 수 없는 닭까지. 마늘 흑미계탕 시작합니다. 이 마늘을 넣으면은 잡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익으면은 포근포근하니 맛있거든요. 보양식 만들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푹 익혀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중요한 팁 하나,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이 쌀은 갈은 이유가 있어요? 있지. 보통 이제 그 통쌀을 넣게 되면은 잘 안 익거든. 흑미가 좀 단단하거든. 이게 불려서 가르면은 금방 잘 퍼지기도 하고 잘 먹기도 익겠네. 좋고.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예. 바쁘디 바쁜 농사철에 가뭄으로 일이 배로 늘어난 남편을 위한 보양식. 자, 소금. 소금요? 응. 아유, 마늘이 그냥 뭐 알 같으네. 마늘 흑미계탕이 잘 익는 동안에 맛있는 샐러드 만들어볼게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로 새콤달콤한 맛에 영양을 더한 샐러드. 여기 꼭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마늘을 갈았어요. 갈은 거에다가. 마늘 갈은 거예요? 된장 같죠? 네, 된장. 된장. 잘 삭은 된장 같아요. 된장 같죠? 면. 한번 먹어볼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발효의 느낌이 들어요. 흑마늘로 영양을 올리고 복숭아 발효액으로 상큼함을 더해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전문가 꿀팁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뭔데요? 이 채소는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늦어요. 네, 섬유질 그래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섬유질을 좀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잘 도와주는 여기 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 들기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름을 넣게 되면은 네. 얘가 부드러워지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지바트인데. 네, 내가 요즘에 당신이 가뭄 때문에 물 대고 그러라고 애써서 기력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그래서 몸보신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죠. 아이를 먹고 몸보신 한번 해볼까? 네. 이게 쫀득쫀득한 게 맛있는데. 네. 야채랑 먹으니까 더 맛있죠? 먹어주니까 맛있네. 먹여주니까 자주 먹여줘야 되겠네. 이놈 먹고 올려는 더 뜨는 게 나야지. 약속했어요. 아프면 안 돼요. 그래요. 고마워요, 여보. 그래, 자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양식 자문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임자수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 음식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네. 남편을 위한 특별한 한 끼.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음식은 조선시대의 시원한 궁중 보양식 임자수탕입니다. 일단 요리에 들어가기 전 꼼꼼히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소고기 갈아진 걸로 300g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임자수탕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재료를 손질해 달꽉 끓여 육수를 만들어준 후 채소를 손질해야 합니다. 임자수탕의 고명인 채소는 특별히 써는 방식이 있다는데요. 골패 형태라고 해서 전통적인 써는 방법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썰어주는 것을 골패 형태라고 하거든요. 네. 골패가 뭔지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조선시대에는 동물의 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패를 만들어서 노름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게 이제 골패거든요. 네. 예. 고명으로 얹을 채소와 달걀은 모두 골패 모양으로 준비해줍니다. 선생님, 소고기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완자라고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네. 익혀줄 거예요. 네. 남편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남편은 보양식을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준 거는 네. 미꾸라지를 공수에다가 추어탕을 그래요? 한번 해줘봤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나왔던가요? 그냥 먹을만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요. 네, 임자수탕은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고가 필요해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음식이구나. 네. 감동을 정말 자연적으로 유발시킬 거예요. 네, 선생님. 잘 배우겠습니다. 네. 잘 익은 달근 육수를 따로 담아 시원하게 보관하고요. 깨와 잣을 갈아 보관한 육수에 섞어줍니다. 손이 많이 가는 보양식이지만 그 이유가 있다고요. 선생님, 임자수탕은 궁중에서 보양식으로 먹었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갑게 먹는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에서는 복날에 주로 요즘에 삼계탕처럼 닭을 푹 구워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체면을 중시하는 네. 양반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차갑게 한번 먹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이제 준비한 모든 재료를 차곡차곡 그릇에 담으면 마무리되는데요. 열이 많은 남편에게 제격인 시원한 보양식 임자수탕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선생님, 먹기 아까워요. 어떻게 먹어요? 남편이 좋아할까요? 네. 우리 신랑이 먹으면 힘이 진짜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이 고민이신가요? 맛과 영양, 여기에 정성까지 더한 한 끼가 있습니다. 뜨겁게 혹은 차갑게 취향대로 즐기는 보양식으로 특별한 한 끼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뜨끈뜨끈한 마늘 흥미계탕과 시원한 임자수탕 만나봤는데요. 두 음식 모두 보양식이라 할 만큼 정말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족의 오늘 올여름 건강을 위해서요. 오늘 저녁 건강한 닭 요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과 1:1 상담을 통한 작성법 지도를 진행합니다. 자기소개서 특강은 7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여수 문화홀에서 진행되고요. 자기소개서 컨설팅 운영은 7월 23일과 30일, 8월 6일 세 차례에 거쳐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여수 지역 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되고요. 더 궁금한 점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순천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직업체험시설의 브랜드와 순천시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명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응모 기한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